네, 머니앤라이프 오늘은 재무관리에 대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한국재무관리센터의 신중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빚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네, 빚이 생기는 이유는 저마다 제각각의 이유가 있겠죠.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큰 빚을 지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여서 부채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가족 중에 한 분이 큰 병에 걸려서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 때문에 부채가 생기는 등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이런 빚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던가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한다든지 현재 자산으로는 구매할 수 없는 물건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빚을 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빚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이겠죠. 네. 현재 2기 경제팀이 정책 중에 LTV와 DTI 완화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요, 은행 담보대출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주택 부채 중에서 은행권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가계 대출금 상환 능력이 대출 보유보다 많아진다는 점에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계 대출을 보유한 가구들은 전체 67%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요. 이런 수치를 단순하게 개인의 욕심과 그다음에 게으름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수치입니다. 예.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 구매를 할 때는 주택이 우상향하기를 기대하고 구매를 하는데, 빚을 내서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주택 상승분이 그것을 보상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버블을 또 유지하기 위한 경제정책도 또한 한몫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빚을 내서라도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고 생각되는 사회 분위기도 빚을 조장하는 데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빚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많이 뵐 수 있었습니다. 예. 30대 중반의 부부를 상담한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부의 합산 소득은 남편분께서는 안경점을 운영하셔서 5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아내분께서는 회사원으로 이제 350만 원가량의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빚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네네. 상담을 하셨을 텐데 그때 좀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소득에 맞지 않는 예산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남편분께서는 사업체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급여가 일정치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많은 수익을 올렸을 때 한 달에 1,200만 원 정도의 평균 수익을 올렸는데, 그때 예산에 맞춰가지고 부채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현재의 소득이 그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 수준에서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어떤 방안을 좀 제시해 주셨나요? 네, 현재 소득에 맞게 가계부채를 조정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네.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기로 했었는데요. 두 부부께서는 차량을 2대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할부금으로 120만 원가량이 나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대를 매각함으로써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생긴 대출금 중 일부를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여서 매달 나가는 이자를 일부 줄이는 그런 것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자산 중 주식과 수익증권 등 투자 자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성과를 얻는 것보다는 부채를 상환해서 이자를 줄이는 게 더 큰 소득이기 때문에 일부를 매각을 해가지고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그런 방법을 세웠고요. 예. 그다음에 매달 나가는 카드 할부금도 중도 상환하여서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줄이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빚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분께서는 빚도 자산이다 이런 생각으로 결국에는 나의 자신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그 빚을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결국에는 가계자산의 마이너스가 되는 부채였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비 패턴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내분께서는 신용카드 사용의 비중을 줄이고 체크카드를 위주로 사용하심으로써 생활 패턴을 줄이시는 그런 조정을 취했고요. 남편분께서도 사업체 확장을 하지 않고요. 사업체 규모도 줄이고 인건비도 줄이는 등 사업에서 이제 지출되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가계 소득을 좀 늘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국내 부채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언급해 주셨거든요. 네. 사례를 통해서는 가계에 부담되는 상황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이것을 국가에서 지금 고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꼭 나쁘게만 봐야 하는가 여기엔 좀 의문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LTV 완화로 인해 가지고 네.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가계 생활비를 사용하는데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정작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가계 생활 안정화를 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출 비중을 늘리는 것은 아무래도 아랫돌께서 윗돌 막는 그런 조치가 네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계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정도였으면 여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부채 관리에 대한 내용들 다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